이 이야기는 친구의 어머니가 겪었던 이야기이다. 친구의 어머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다. 나는 어릴 적 고향인 전라남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었다. 워낙 옛날이고 시골이다 보니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뭇 다른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고는 하였다. 워낙 주변이 시골이다 보니 논과 밭이 전부였으며 어릴 적 놀 것이라고는 산과 강물 등 자연과 함께 노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어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있을 것 같아 산에서 내려가고 있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날도 금방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집에 가는 길 하나만큼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친구들과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디서 엄청나게 큰 굉음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 소리의 정체는 총소리였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던 것이다. 산에서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밀렵꾼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처음 듣는 총소리에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연달아서 3번이 크게 났던 것이다. 울면서 내려가던 우리는 어느새 마을에 도착을 했으며 눈물을 닦으면서 각자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동네가 시끌벅적하는 소리로 인하여 잠에서 깼으며 나는 밖으로 나가 보았다.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으며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는 걸까 싶어 근처에 갔지만 어머니가 들어가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었다. 그렇게 조용해질 무렵 나는 친구들과 만나서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놀지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무렵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었다. 야, 오늘 사람들이 왜 많이 모였는지 알아? 어제 사람이 죽었대. 어제 우리가 내려왔던 그 산에서 말이야. 그래서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몰래 들었어. 만약 우리가 그 인근에 있었더라면 우리들 중 누군가가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작스럽게 소름이 끼쳤다. 산 인근에는 노란색 띠로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으며 산에는 많은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놀 자리를 하나 뺏긴 것 같아 너무나 아쉬웠었다.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후 2년이 지났었다. 우리는 아직도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리면서 놀고 있었지만 산에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극적으로 산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절대 알려주지 않고 가지 말라고만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는 가지 말라는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그 산에 우리가 가볼래? 나는 제안을 했었고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 말자고 하였다. 너 무섭구나? 그래서 핑계 대는 거지? 아니야, 하나도 안 무섭거든. 엄마가 거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 사고도 난 곳이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으이그 그게 무서운 거야, 바보야. 안 무서우면 가보자니까.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다시 오랜만에 그 산을 올라가게 되었다. 여전히 우리가 늘 가던 자리에는 노란색 끈이 나무에 칭칭 감겨져 있었으며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주변에는 뭐가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기에 흥미를 찾지 못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저 멀리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야, 애들아, 일로 와봐. 여기 가방 하나가 있어. 우리는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사건 자리에서 엄청 멀리 있던 곳에 가게 되었다. 주변에 낭떠러지도 있고 매우 위험한 곳이긴 했지만 친구가 가방을 찾았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가방에는 교과서와 필기구가 잔뜩 들어있었다. 그렇게 또 다른 무언가 찾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주변을 막 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가기 위해 산을 내려가는데 날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지고 습한 것 같았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산을 내려가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였다. 선두에서 내려가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야, 저기 어떤 누나 비 맞고 서 있는데 길 잃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누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빼꼼 내밀어 보았는데 정말 어떤 언니가 비를 맞으면서 멍하니 서 있던 것이었다. 우리는 그 언니 쪽으로 가까이 갔는데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양쪽 팔과 다리 한쪽이 없던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장애가 있던 게 아니라 찢겨 나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 우리는 너무나 무섭고 놀랬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었고 조금씩 천천히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금씩 고개를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서 빠른 판단을 하지 못했고 여전히 천천히 뒤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언니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딱 돌아보았는데 사람의 얼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괴한 얼굴이었다. 너무 징그러워서 우리는 울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언니가 아프다고. 나 살려줘.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울면서 잊힌 듯이 산에서 내려왔었고 우리가 비 오는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 부모님들이 산 인근에서 우리를 찾고 있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향해 달려갔었다. 울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부모님은 가급하게 무슨 일이었냐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지쳐서 골아 떨어졌고 잠에서 깬 다음 날 이야기를 이야기해줬다. 정말 그때만큼 엄청나게 혼나 본 적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친구의 어머님이 성인이 돼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당시의 총소리는 릴렵꾼이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쏘았고 재빠르게 풀숲을 지나 가길래 연발로 총을 쐈다고 하였다. 더 이상 기척이 없기에 밀렵꾼은 사냥감을 확인하였지만 멧돼지가 아닌 여학생이었고 그 여학생은 숨이 붙어 있었지만 릴렵꾼은 자신의 입장과 사람을 쏘았다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여성을 그 자리에서 토막을 냈다고 한다. 밀렵꾼은 토막 낸 것을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곳이나 낭떠러지에 버렸다고 하였다. 또한 안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약품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어설프게 사건 현장을 은폐한 밀렵꾼은 잡혔고 감옥에 갔었지만 이유 모를 돌연사로 죽었다고 하였다. 너무나 한이 깊었던 그 언니의 복수였던 걸까? 그 언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자신의 신체를 찾고 있는 걸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한다.